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 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조정폭이 큰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각도로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첫 번째가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의 흐름이라는 건데 돈이 어디선가 어디로 움직이는 그 돈이 물고가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에서 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동성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어쨌든 유동성의 가장 핵심이니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에 조정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비트코인 조정 요인 누가 팔아서 그렇습니다. 누가 안 사서 그래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왜 팔았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가격을 살펴보면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불 수준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 전에요.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10만 불에서 11만 불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8만 불이 깨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9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사이에서 8만 불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이비트라는 곳에서 야, 북한의 소행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해킹 사건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심리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고 이렇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야, ETF, 비트코인 ETF에서 돈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하루에 얼마나 비트코인을 많이 팔았는지를 보시려면 이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나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이게 이제 또 심리에 영향을 줘서 비트코인이 빠지는 거 보니 아, 나도 좀 다른 걸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동성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변수가 미국 금리일 텐데요. 미국 금리가 연초에는 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야, 이게 이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요. 최근에는 금리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하향 안정되면서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발 유동성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이 좀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는 건데요. 이게 물론 미니이긴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는 말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경제가 좋으면요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면 경제가 안 좋으면요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경제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은 계속 높게 나와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요.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전망치들은 계속 안 좋게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딱 제가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관세가 영향을 줍니다. 즉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지진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어쩌지라는 걱정, 기대 인플레이션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관세가 언제 부과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다 보니까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이 되면서 트럼프가 내놓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인 관세 문제가 경제와 인플레이션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첫 번째 유동성의 문제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시간이 갈수록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청산들이 진행되면서 수급이 깨끗해지고 있는 과정들이 생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나오는 PCE 지표라든지 다음 달에 나오는 CPI 지표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 번째인데요. 바로 AI 리더십에 대한 문제입니다. AI는 누가 짝 먹는 게 맞지?
AI는 미국이 짱 먹는 게 맞아? 중국이 짱 먹는 게 맞아? 이런 질문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렸지만 AI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였던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진짜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어제 주가가 마이너스 8% 하락했죠. 금요일에는 주가가 얼마나 빠졌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돈 쓰자. 그런데 M7, 빅테크들이 100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 돈은 엔비디아의 매출이 되게 되고요. 이것이 이익으로 50 정도 남는다고 하면 이것을 20배, 30배 준다 하면은 10배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100이라는 돈이 엔비디아로 들어가게 되면 엔비디아가 잘 굴려서 마진이 70%가 남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이 50이 남았다. 그러면 여기다가 20배 PER을 곱하면 10배! 오,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나왔던 딥시크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딥시크 때문에 이 엔비디아에게 줬던 이 100이라는 돈이 이거 뭐 커머더티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야, 내가 이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얘가 이걸 만들어 버렸네. 물론 딥시크는 빅테크가 이뤄낸 성과가 없이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100이라는 이 돈이 엄청난 마중물 역할을 했겠지만 좋은 일은 내가 시키고 돈은 내가 못 벌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10배나 올라가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시작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M7의 캐펙스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캐펙스를 들여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쓴 돈이 나중에 결국은 매출로 이익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 물론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게 되면 소프트웨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전망은 실제로 맞았죠. 그래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팔란티어를 제외한 나머지 소프트웨어 회사가 부재하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낸 회사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야지 힘을 받아가지고 멀리 갈 수 있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혼자 있다 보니까 얘가 무너지면은 소프트웨어도 힘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인데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는 피지컬 AI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AI가 피지컬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피지컬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봇입니다. 로봇. 그런데 로봇 하면 휴머노드 로봇이 생각나고 테슬라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잠깐 이 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이 영상은요,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그 스타트업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아, 정말 장난 아니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과연 테슬라가 지금 앞으로의 미래의 AI 시대에 확실한 주도권을 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드실 텐데, 최근에 글로벌 IB들을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요. 근데 중국 주식은 뭐 제가 작년 9월부터 이건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높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AI 리더십이 물론 미국이 주도할 것이고 미국이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AI 리더십을 중국이 갖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안면 인식을 다 해야 될 거고 여러분의 사생활, 자유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가져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미국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국도 절대 중국에게 리더십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이나 제한들이나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 기존에 이제 미국에 대한 그 긍정적인 뷰는 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리더십을 뺏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중국에게 유리한 게임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중국의 M1 유통량이 급증했다라는 해프닝이 발생됐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중국의 지금 M1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통계를 좀 조정해가지고 바꾼 거야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늘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최근에 딥시크가 발표된 이후로 중국에 있는 모든 관공서에 딥시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장에도 딥시크를 적용했다고 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공장의 생산성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지금 공급 과잉 상태라고요. 그런데 생산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디플레이션이 생기겠죠. 디플레이션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돈을 더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국이 더 많은 보조금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AI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할 테고 또 에너지가 필요할 거잖아요. 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지? 라고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상황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은 중국에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 원전 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원전이 지금 해안가를 따라서 60개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30개가 추가로 지금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10개가 착공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문제도 중국에서는 이미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는 다르죠. 미국에서는 지금 불이 나게 지금 에너지를 짓기하기 위해서 꺼놨던 원전을 다시 꺼내놓고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미국하고 만만치 않겠는데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되겠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여기서 지면 안 되니까 더 많은 투자를 할 테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유동성의 문제나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완화되면 미국 주식도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최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과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최근에 힘들더라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